안녕하세요. 경원구조입니다. 저희는 보험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보험의 정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 보험이란 우연적 사고에 관하여 가게와 기업의 경제 주체들의 경제적 불안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수의 경제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개인 부담금을 부담하는 그런 사회 경제적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확률 통계라는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서 개인 부담금을 계산하는데요. 이때 개인 경제 주체들이 많아질수록 각각 개인의 부담금이 더 적어지겠죠? 이때 개인의 리스크를 조사하고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를 보험회사라고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단체를 구성하여 이들의 공통 준비 재산을 형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 주체들의 경제적 불안을 구제합니다. 경제 주체들의 불안을 만드는 그런 위험에는 생존, 실업, 상해 질병 장애 등이 있는데요. 이런 위험들은 사실 우리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이런 부담감을 덜어줍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족되지 않은 사람들은 보험회사에 따로 가입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합니다. 그러나 재산 피해나 배상 책임 등의 물적 위험에 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부탁하여 이런 배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보험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의 보험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회사들도 종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데요. 이것의 예시에는 미래에셋생명, 동부생명, 교보생명 등이 있습니다. 사람의 재산에 관장하는 손해보험사에서는 메리츠화재, NH농협, 손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제3의 보험은 질병이나 상해 등을 보험을 말하는데요. 네, 이것은 생명이나 손해보험사에 어느 것에서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제3의 보험이라고 일컫고 있고요. 이것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사에서 따로 부서를 만들어서 그 두 회사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제3의 보험사가 없습니다. 제3의 보험의 예시는 암, 상해, 질병, 간병보험 등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험 업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 업무에는 생명보험이 있는데요. 생명보험 회사는 말 그대로 생명보험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은 사람의 사망 또는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일체의 보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의 성격은 정말 인보험의 사람에 관한 대표적인 보험이고요. 그리고 정액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의 개념이 일반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의 개념은 주로 이제 손해보험에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익배당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생명보험회사의 특징으로 언더라이팅 업무가 있는데요. 이제 생명보험에만 있는 업무로 고객의 직업, 그리고 건강, 재정 상황 등을 객관적인 토대로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제 보험계약의 인수를 결정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의 종류를 6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사망보험, 생존보험, 혼합보험, 그러니까 보험사고를 표준으로 하는 보험들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진사, 무진사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학적 진사의 유무에 따라서 이제 판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시금보험, 연금보험, 그래서 보험금의 지급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또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보험료 이제 지불 방법에 따라서 월불, 연불, 그리고 반년불 이렇게 또 나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보험자의 그런 수를 표준으로 결정을 해서 이제 단독, 연생, 단체 보험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건강체보험, 약체보험, 그래서 피보험자의 건강 정도를 표준으로 결정을 하는 보험을 마지막으로 이제 생명보험의 종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손해보험입니다. 그래서 정말 손해보험도 회사도 말 그대로 정말 손해보험만을 다루게 되고요. 손해보험은 이제 재산에 관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이 손해보험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보험사고로 인한 재산 손해, 그리고 수익, 비용, 이러한 손해들을 보장하는 보험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의 형태를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형태는 처음으로 재산, 책임, 그리고 상해, 건강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자는 기업, 가게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위험 소재는 육상, 그리고 해상, 그리고 항공, 그 외에 등등으로 나뉠 수 있고, 이제 보험 기간은 단기, 장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의 종류도 이제 또 6가지 정도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처음으로는 화재보험입니다. 화재보험은 말 그대로 이제 건물 같은, 공장 같은 데서 불이 일어났을 때 보장되는 보험 종류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그런 손해를 배상해야 할 때, 그리고 이제 자동차 기계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이제 운전자가 좀 피해를 입었을 때 정도의 그런 자동차 관련된 모든 보험들이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보증보험인데요. 보증보험은 신흥보증보험, 그리고 이행보증보험 등 모든 보증에 관련된 보험들이 이제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기계보험입니다. 기계보험은 이제 공장이나 건설공사 같은 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일단 기계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크게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기계보험을 들어서 이제 보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책임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은 이제 배상 책임이 생겼을 때, 그리고 이제 근로자 재해 보상의 책임이 생겼을 때, 이런 모든 책임들을 보상을 해야 할 때 이런 보험들이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장기저축성 보험입니다. 이제 장기저축성 보험은 그냥 일단 보험을 조금 길게 장기적으로 하는 그런 저축의 성향이 있는 그런 보험들을 모두 가리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험 업무 중에서 재산보험을 말씀드릴 건데요. 재산보험은 이제 생명보험, 그리고 손해보험에서도 회사에서도 모두 다룰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그리고 이제 재해로 인해 상해를 당했을 때, 그리고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서 이제 간병이 필요하고 병원에 들어갈 때, 그러한 상태를 이제 보장해주는 보험을 재산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성격을 모두 띠고 있고요. 이제 생명보험이나 그리고 손해보험 회사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런 빈 부분들을 조금 채워주는 그런 보험의 종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상 특징이 조금 특별하다고 여겨져서 조금 이렇게 PPT에 올려놔 봤는데요. 일단 보험업계에서는 경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경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의 허가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경영제한 및 예외의 경우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생명보험 그리고 손해보험을 이제 한꺼번에 경영을 못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두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외의 경우 법칙을 읽어드리면 생명보험의 재보험, 재산보험의 재보험 같은 것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종목,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보험의 종목에 부과되는 종목, 이렇게 3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재산보험의 종류는 한 2가지 정도로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는 상해보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질병보험입니다. 상해보험은 이제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상해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요. 이제 질병보험은 질병에 걸리거나, 그리고 이제 질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입원, 그리고 수술, 통원에 드는 비용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사 및 생명보험사 모두 영해가 가능하고요. 이제 상해 질병으로 인한 활동 불능 등 타인의 이런 간병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보험들의 종류는 이제 정말 생명보험처럼 생과 사가 갈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에서 다루지 않는 영역들을 이렇게 보장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리고 재산보험 이외에 보험회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업무를 교보생명 조직도를 통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에는 이사회가 존재하고 그 이사회 밑에는 보통 5가지 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회사 시스템 평가와 그 평가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해주는 감사위원회. 이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인 평가를 위해서 독립적으로 감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영위원회.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수행, 그리고 그 수행에 대한 평가를 이사회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임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2016년 8월 1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임원 추천을 위해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리스크관리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보험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해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또한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수위원회인데요. 보수위원회는 성과보상 체계를 리스크와 연관시켜서 설계,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3담당인데요. 채널 담당, 마케팅 담당, 자산운용 담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채널 담당의 역할은 보험회사 내 다양한 부서를 연결시킴으로써 그 연결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케팅 담당의 경우 다들 아시다시피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기업 이미지 혹은 홍보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운용 담당인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자를 통해 얻은 그 계약금을 통해서 자산을 운용하여 보험회사 자산을 늘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본부와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사업본부에 있어서는 투자본부, 소매여신본부, 대체투자본부, 퇴직연금본부가 있습니다. 투자본부인 경우 보험회사 내에 투자비로 추진하는 그런 모든 사업에 대한 본부입니다. 소매여신본부인 경우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맡고 있고요. 대체투자인 경우 계약자들의 돈을 대체투자하여 돈을 굴리는 그런 사업을 위한 본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본부인 경우 퇴직급여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퇴직급여를 운영하는 본부입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상품지원실, 보험서비스지원실, 경영지원실, IT지원실이 있습니다. 상품지원실인 경우 보험회사 내에 다양한 상품 개발을 도와주는 지원실이고요. 이 일을 통해서 개발된 다양한 상품에 관련된 보험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 보험서비스 지원실입니다. 또한 경영위원회에서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보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곳이 경영지원실이며 마지막으로 IT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IT지원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회사 취업 절차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에 다양한 보험사들이 있고 외국의 보험사들도 다수 진출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자기들만의 취업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교보생명을 바탕으로 이번 취업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 전형입니다.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 인재풀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국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을 이용하는데요. 서류에는 전공, 학점, 경력사항, 직무 관련 경험,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회사 담당자는 응시자의 역량을 파악하고 평가합니다. 서류 전형에서 통과한 지원자는 인적성 전형을 보게 되는데요. 인적성 전형은 직무 역량 검사, 언어 수리 검사, 경영 경제 상식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경영 경제 상식 같은 경우는 절대 평가로 이루어지며 이공계 학생들은 제외됩니다. 인적성 전형에서 통과한 지원자는 면접을 보게 되는데 면접은 1차, 2차 면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차 면접 같은 경우 개별 면접의 형태를 띠고 있고 구조화 면접, 비구조화 면접, BEI 면접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 분석력, 논리력을 평가받게 됩니다. 이때 면접관은 팀장급으로 들어옵니다. 다음 2차 면접은 집단 면접의 형태로 인성 면접을 봅니다. 따라서 진솔한 나를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면접관은 임원급으로 들어옵니다. 이러한 취업 절차를 수월하고 특히 서류 전형에서 수월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자격증은 3가지 정도 보험 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 심사역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현재 가장 보험회사에서 선호되고 있는 자격증인 보험 계리사입니다. 보험 계리사는 보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에 관여하며 보험 수리와 관련된 재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험 계리사가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IFRS 17이라는 제도가 생겼고 보험회사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보험회사 인사팀에서 가장 눈에 띄게 보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보험회사, 피보험자, 피해자가 금전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심사역인데요. 보험심사역은 손해보험을 기업보험, 개인보험의 분야별로 나누는 전문 언더라이터 자격을 인증 및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 2가지 보험 계리사,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고 보험심사역 같은 경우 보험연수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뿐만 아니라 현재 보험회사에서 직무 중심의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직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한 그 지원을 할 때 어떤 자격을 우대하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대사항을 준비해봤습니다. 대부분의 분야들에서 학력은 대졸 이상을 우대하고 있고요. 대졸 이상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대사항으로 마케팅 분야에서는 금융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대하고 있고, 상품 분야 같은 경우 보험 계리사, 아무래도 상품 직군이기 때문에 보험 계리사를 우대하고 있으며 수학, 통계, 금융공학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 분야 같은 경우 상경계열 전공자, CFA, CAIA, CPA와 같은 금융 관련 자격증을 우대하고 있으며 투자자산운용사, 영어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IT 분야 같은 경우 전산계열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정보처리기사, OCP, SCJP 같은 전산처리 계열 자격증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험회사를 조사한 뒤 내린 결론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험회사의 업계 동향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뉴스를 하나 이런 걸 클릭해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새 회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서 중소형사인 동양생명이나 ABR생명이 채무가 늘어났고 리스크가 커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 헤드라인에서 새 회계 기준이란 IFRS 17, 즉 국제보험 회계 기준을 말합니다. 이것 국제보험 회계 기준과 비슷한 근사치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LAT, 즉 보험회사의 채무 규모를 정해주는 제도인데요. LAT에 따르면 대형 3사, 삼성, 한화, 교보 등의 회사가 약 58.7%로 절반을 넘는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서 부채를 많이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LAT에 따르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중소형사는 적게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정은 반대인데요. 실제로 느끼는 부담은 중소형사가 더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형 3사는 관리 능력이 우수하고 모기업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부담은 적고, 중소형사는 그에 반해 관리 능력이 불충분하고 모기업이 지원할 가능성이 아주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더 큽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중소형사, 즉 동양생명, KDB생명, ABI생명, 흥국생명, 현대라이프 등이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중위험군, 잠재위험군 등 위험군이 상대로 낮은 곳에는 대형 행사가 속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신용도의 위험이 낮은 대형 보험사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업계 동향이고 이걸 조사한 뒤 저희가 보험회사와 그 취업에 관한 코멘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영 학우는 시장 변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금융업을 하였고 박성환 학우는 미래를 위한 필수 안전장치, 김혜원 학우는 정부가 못다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충제, 안소연 학우는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계 분석을 정확히 해야겠다. 정윤지 학우는 보험회사 입사를 위해 금융공학을 열심히 배워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원 구조 발표 마치겠습니다.